안녕하세요. 팔콘 앤 윈터 솔저 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캡틴 아메리카 유니폼이 보이고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을 보면 1화의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존 워커,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원작에서는 US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JW10이라고 써있네요. 여자친구와 예전 추억을 떠올리다가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되뇌이죠. 호스킨스라는 친구가 또 긴장한 존 워커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US 에이전트에 대해 좀 소개해보자면 이 배우는 실제로는 가디언 오브 갤럭시 2편에 나온 커트 러셀의 아들입니다. MCU에 부자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닮은 얼굴 탓에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파워 브로커를 통해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인지를 상관하지 않는다거나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실제로도 플래그 스매셔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파워 브로커는 힘을 받은 사람이 힘을 사용해서 얻는 수익의 70%를 대가로 받고 슈퍼솔저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에피소드 1 엔딩 크레딧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에 나올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라코룸은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 내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소개하게 되었죠. 3개의 메달 오브 오너 훈장을 받았고요. MIT에서 그의 몸을 테스트해보니 스피드나 지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배짱이 있는 사람일 뿐이라며 겸손을 떠는 인터뷰를 못마땅하게 TV로 지켜보고 있는 버키가 보입니다. 미네 미션을 앞두고 있는 샘도 여기저기 붙어있는 새로운 캡틴의 포스터가 못마땅합니다. 불만에 쌓인 듯 샘을 찾아온 버키는 방패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죠. 샘은 화가 나서 이것보다 큰일이 있으니 그 일이나 처리하러 간다고 하죠. 동부와 중부 유럽에 세력을 떨치고 있는 플래그 스매셔입니다. 샘은 이게 3가지 큰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안드로이드, 외계인, 마법사죠. 미넨에 도착합니다. 샘이 뛰어내리고 버키는 자신의 로봇팔을 믿고 뛰어내리다 망신을 당합니다. 샘은 레드윙으로 계속 버키에게 장난을 치죠. 참고로 2명의 개그가 에피소드 내내 나옵니다. 수상한 자들이 무거운 짐도 번쩍 들어올리는 걸 보고 대기만 하던 둘은 인질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자 달리는 차로 뛰어듭니다. 모두 7명의 적과 1명의 인질이 있습니다. 영화 한 솔로에 나왔던 소녀가 상자 뒤에서 나오죠. GRC라고 쓰여있는 백신 박스가 가득합니다. 인질인 줄 알았던 소녀의 앞차기에 날아갑니다. 이들 모두가 플래그 스매셔였습니다. 버키가 언제나 부셔버리고 싶었던 레드윙도 박살이 나고 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가 도우러 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도 히어로가 되어 도우러 왔죠. 샘과 버키는 엄청 당한 후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캡틴까지 당하고 캡틴의 권유로 걸어가던 샘과 버키는 군용차에 같이 타고 가게 됩니다. 새 캡틴이 레드윙을 위치 추적해왔다고 말하자 샘은 이들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GRC, 즉 분립 이후에 귀환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버키는 이 배틀스타라고 불리는 새 캡틴의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듭니다. 차를 세워버리죠. 원작에서도 이 US 에이전트와 배틀스타는 파트너로 나옵니다. 둘 다 파워 브로커에게 힘을 받죠. 험악한 분위기에서 캡틴은 자신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캡틴이 되어보려고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샘한테 자신의 꼬붕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이바이. 플래그 스매셔들은 한 PC방 사장님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더를 로빈 후드로 생각하면서 반란군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 소녀가 플래그 스매셔의 리더였습니다. 원작에서는 사실 칼 모건소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드라마에서 소녀는 칼리이고요. 스위스 은행가 재벌 출신의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보고 세계는 여러 나라가 아닌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죠. 돈이 없어 숨어 다니는 걸 보면 설정상 재벌은 아닌 듯합니다. 1화에서 스위스 은행 돈을 털긴 했죠. 이름대로 나라들의 국기를 찍기도 하고 캡틴과 싸우기도 합니다. 왜 캐릭터의 성별을 바꿔왔는지 다들 아쉬워했는데 추가된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알고 미넨에서 자신의 물건을 훔쳤으니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가 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 브로커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GRC의 물건을 훔쳤는데 파워 브로커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인 GRC의 수장이 파워 브로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플래그 스매셔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사람이라는 구호로 분립현상 이전의 세계로 돌려보자고 말하죠. 분립 후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가는 차별과 힘을 되찾은 나쁜 놈들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팔콘 앤 윈터 솔저 내용들을 매주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버키는 그냥 방패가 훔치고 싶다고 하지만
샘은 자신이 방패로 훔치려다 스티브와 2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을 회상하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슈퍼솔저 세럼에 대한 정보가 없던 둘은 버키가 아는 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흑인 동네에 있는 허름한 집이죠. 아이제아라는 이름인가 봅니다. 집에서 나온 아이가 샘과 버키를 쫓아내려고 하자 고향에 있던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전하라고 하죠. 네, 한국의 고향이요. 고향이 왜 여기서 나오는 고향? 그 고향입니다. 한국 전쟁 때 만난 사람이죠. 지금은 노인이 된 그의 이름은 아이제아 브래들리. 캡틴 이후에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한 흑인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의 존재를 숨겼죠. 고향에서 아이제아와 윈터솔저는 치열하게 싸우고 버키의 금속팔이 뜯겨나가는 정도까지 갑니다. 이 내용은 드라마에만 있는 설정으로 보입니다. 미군을 수없이 죽인 윈터솔저에게 아이제아는, 아니 예전 캡틴 아메리카는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죠. 그의 힘은 아직 슈퍼솔저급입니다. 원작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는 17년 동안 감옥에서 슈퍼솔저 세럼의 부작용으로 어린이의 지능을 가지게 되어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유니폼을 훔친 죄로 말이죠. 그의 마지막 미션은 독일군의 슈퍼솔저 세럼 연구를 모두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MCU와는 다르게 그에 대한 소문이 나서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흑인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죠. 나중에 스티브 로저스가 그의 얘기를 듣고 찾아와 사과하고 위로합니다. 같이 나오는 아이는 손자로 보이는데 원작에서는 할아버지의 피를 수혈받고 나중에 패트리어트라는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클로즈업이 잡히는 걸로 봐선 원작과 같이 영 어벤져스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드라마에서 정부는 아이제아를 30년 동안 가둬놓고 실험을 하고 피를 뽑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자 그 생각이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이제아는 그들을 쫓아버리죠. 밖에서 말싸움을 하던 샘과 버키는 경찰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여기서도 샘은 백인을 위협하는 흑인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피소드 자체가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현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던 중 버키는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은 채로 구속됩니다. 감옥에 있던 그를 새 캡틴이 꺼내주죠. 무서운 상담사에게 샘과 버키 둘 다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사는 둘이 말을 듣지 않자 억지로 서로 마주보고 상담을 받게 합니다. 눈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버키가 속마음을 털어놓죠. 스티브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켰던 상징과 같던 방패를 맡겼는데 그걸 쉽게 포기한 샘이 미웠고 자신은 인정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이죠. 샘은 스티브나 버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결정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었다고 말하죠. 아마 흑인 캡틴 아메리카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버키는 상담사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해칠 거라는 암시를 하고 방을 나섭니다. 기다리고 있던 캡틴은 플래그 스매셔가 약을 훔치고 있으면 곧 찾을 거라 말합니다. 함께 일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샘은 자신들이 캡틴 팀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심하게 빡친 캡틴은 내 일이나 방해하지 말라고 하죠. 두 팀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졌습니다. 자, 플래그 스매셔 팀은 슬로베니아에서 또 약을 훔치고 있습니다. 물 등의 구호물자를 같이 훔치는데요. 군대를 팀원 한 명이 막는 동안 플래그 스매셔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칩니다. 이 군대는 파워브로커 측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버키는 아이제아가 마지막에 버키에게 너희 놈들이라고 한 것에서 아이제아에게 하이드라가 사람들을 계속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고 하이드라에게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죠. 새 캡틴이 아무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둘은 하이드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제모 남작을 만나러 갑니다. 슈퍼솔저와 같은 히어로를 싫어하는 제모와 팔콘 윈터솔저가 손을 잡을 것 같네요. 원작에서도 하이드라 수장과 싸우기 위해 제모와 팔콘 윈터솔저가 손을 잡게 되는데 2화 마지막에 등장한 제모가 무슨 역할을 할지 3화가 기대됩니다. 파워브로커, GRC, 그리고 플래그 스매셔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화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